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서울의 전셋값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2년 만에 평당 100만 원이 올라 아파트 평균 전셋값이 평당 9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매매량은 크게 줄면서 하반기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어떻고 원인은 무엇인지 또 해결책은 없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여름철 피부에 좋은 보양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무엇에 대하여 시간에는 계속해서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과 파우스트를 쓴 문호 괴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괴테는 과연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오늘은 괴테의 독서법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관련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의견 있으신 분은 샵 0945로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7월 29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입니다. 제가 해외 공연 많이 다니는 거 아시죠? 해외에 나갈 때마다 저는 팟캐스트에서 YTN을 검색해서 다시 듣기도 하고 스마트폰으로도 실시간 YTN FM을 청취합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YTN FM 수도권 투데이 꼭 기억해주세요. 파페라 테너 임형주도 YTN FM 수도권 투데이입니다. 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투데이 이슈 점검 시간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 요즘 이사하시는 분들이 매우 적었을 텐데요. 이사 비수기인 요즘에도 전셋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 정책이 속속 모습을 드러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매 가격은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전세 가격은 올라가고 왜 이런 현상이 계속되는지 과연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는지 박원갑 국민은행 전문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부동산 매매 가격은 떨어지고 반면에 전세 가격은 오르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먼저 이유부터 설명해 주시죠. 매매 시장하고 전세 시장이 서로 따로 이제 노는 건데요. 예. 집값 하락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조차 전세로 눌러앉는 집을 예. 사지 않고 있는 것은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전세 시장의 수요로 계속해서 몰리는 건데요. 지금 전세로 눌러앉는 사람들의 생각들은 집값 하락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는 수단은 말하자면은 안전자산을 구매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전세 시장에 계속 몰리다 보니까 매매 시장은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집주인들이 지금 그 집값이 떨어지다 보니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세입자들도 지금 전세 가격이 많이 오르는 바람에 고통을 겪고 있는데 사실상 집주인이나 세입자 모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지금 주택시장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장마철은 보통 이사 비수기여서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매년 이 시기 부동산 동향 좀 분석을 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7월은 장마철이 이제 겹쳐 있어서 비수기라고 볼 수가 있죠. 예. 비수기라는 것은 이제 이사 가는 사람들이 없고 전세 가격이 안정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 올해는 이제 예년과는 좀 딴판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전세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가을 이사철을 대비해서 미리 구해놓으려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예. 중개업소를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2011년 가을에 그때 당시에 전세 대란이 일어났었거든요. 예. 그때에 따른 어떤 학습 효과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예. 그만큼 세입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가을에 구입해도 될 거를 여름에 미리 알아보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이번 장마철에는 또 전셋값이 오르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에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의 전세값이 3.3제곱미터당 말하자면 평당 900만 원을 처음으로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주 기준으로 서울 아파트 한 127만 가구를 대상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3.3제곱미터당 900만 원을 이제 훨씬 넘어서서 이게 네. 역대 최고치인데요. 2년 만에 한 100만 원 정도 오른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특히 2년 전에 비해서 한 퍼센트이지로 보면은 한 10% 이상 이제 오른 건데, 물론 이제 과거에 비해서 그 상승률은 그렇게 높지는 않죠. 그런데 네. 상승 금액이 이제 이게 문제라고 보면 예, 되거든요. 이게 전세 가격이 절대적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약간의 변동률만 나타나더라도 이게 굉장히 크게 이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예. 그래서 지금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3.3제곱미터당 1,363만 원 정도가 돼서요.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서초라든지 송파, 용산, 광진 이런 곳들도 거의 1,000만 원대를 넘었었고요. 네. 가장 낮은 곳이라고 하더라도 도봉구나 금천구 같은 곳인데 이런 곳들도 지금 3.3제곱미터당 600만 원을 훨씬 이제 넘는 수준이니까요. 예. 무주택 서민 입장에서는 월급은 오르지 않지, 경기는 침체돼 있지, 이런 전세값이 고스란히 지금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전세 거래량의 경우에도 사상 최대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매매량이 그렇게 많습니까? 매매량이라보다는 이제 전세 거래량이 그만큼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 매매로 몰리지 않고 전세로 쏠리고 있는 하나의 증거다 이렇게도 보실 수가 있는데 상반기에 전국의 전월세 거래량이 72만 건으로 사상 처음으로 이제 70만 건을 돌파한 거거든요. 그래서 전국으로 보면은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서 한 7.2%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게 전월세 거래량이 늘어났냐? 말하자면은 집을 사봐야 오르지 않을 거라는 어떤 그런 실망감들이요. 결국은 집을 사지 않고 전월세를 선호하는 이런 현상들로 이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시중에 보면은 전세 물건이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전세 시장의 어떤 불안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세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수급 불균형이 결국 하반기에 전세 대란이 오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전세 시장 불안은 다소 구조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세입자들은 집을 사지 않고 전세로 계속해서 몰리고 집주인들은 그나마 있는 전세를 월세로 돌리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하반기에 그렇게 달라지는 패턴으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더욱이나 지금 하반기 입주 물량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보면은 4만 3천 가구 정도가 되는데 이것은 2000년 이후에 가장 적은 물량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입주 물량 한 6만 8천 가구에 비해서도 한 58% 정도 줄어든 겁니다. 근데 이게 신규 입주 물량이 전세 시장에서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데요. 특히 아파트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은 전세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주는 구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전세는 대부분이 아파트에서 많이 나오는 구조거든요. 다세대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이런 다가구 같은 경우는 이미 월세로 많이 전환이 되어서 이게 공급이 된다 하더라도 전세 시장이 안정이 되는 어떤 구조로 이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아파트 물량의 어떤 입주 물량 감소가 결국은 전세 시장에 다소 이제 수급의 불균형을 자극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 상황을 알아봤습니다만 매매 분야는 오히려 좀 미매도 오르지 않고 오히려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매매는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올 들어서 벌써 한 1.2% 정도 떨어진 상황이고요. 네. 지난해 이맘때 대비해서 계산을 해보면은 거의 4% 가까이 떨어진 네.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집을 사지 않고 계속해서 전세로 눌러하는 현상들이 결국은 매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월세는 어떻습니까? 월세. 월세는 이제 전세 가격과는 좀 다른 패턴입니다. 예. 지금 전세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월세는 올 들어서 벌써 서울 기준으로 보면은 0.6%가 떨어졌습니다. 3개월 연속 내림세를 이제 보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전세 같은 경우는 집주인들이 계속 이제 그 월세로 돌리면서 전세 가격은 오르는 구조고, 예. 월세는 이제 물량이 많다 보니까 내리는 어떤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네. 이러다 보니까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전월세 시장이 불안하다고 하지만 전세 시장이 불안한 거고요. 예. 월세 같은 경우에는 시중에 넘치다 보니까 그렇게 입주를 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 예. 결국 월세는 이제 하락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임대차 시장이 이제 수급 불균형 때문에 불안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전세액이고요. 예. 월세는 여전히 지금 공급이 넘치고 그리고 가격이나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 곧바로 4.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습니다만 효과가 별로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24일이죠. 4.1 부동산 후속 대책을 발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대책이 나왔을까요? 정부의 지금 고민은 수도권 주택 시장의 침체의 원인이 공급 과잉에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네. 지난번 4.1 대책은 주로 수요를 진작을 해서 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것이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공급을 줄여야 되겠다. 네. 이 공급 과잉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시장을 살리기가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고요. 네. 앞으로 한 4년간 18만 가구를 이제 공급을 줄이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에서는 일단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곳에서는 아예 지구를 해지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이 들어 있고요. 네. 민간 같은 경우는 분양 보정 심사를 좀 더 강화를 해서 분양이 안 되는 곳은 보정료를 올려서 경기가 좋을 때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후분양을 유도한다는 것. 그리고 전세시장 안정화 대책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 불 꺼진 아파트 네. 말하자면 중공된 아파트가 이제 미분양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것을 이제 전세로 풀어서 미분양도 해소하고 또 전세 시장도 안정시키겠다는 이중 포석이 이번에 좀 들어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만 짤막하게 올 하반기에 전세 계약이 끝나는 세입자들에게 조언을 한마디 해주시죠. 지금 전반적으로 하반기에도 전세 시장 불안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런데 비싼 전세 이건 이제 아파트가 좀 비싼데요. 상대적으로 저렴한 다가구 다세대 쪽으로 눈길을 돌려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까지 박원과 국민은행 전문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들을 만나보는 생생 리포터 현장입니다. 오늘 진소정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디자이너 패션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는 장이 섰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열린 서울 패션 창작 스튜디오 시즌 마감 팝 세일인데요. 신진 디자이너 제품을 최고 80%까지 할인해서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네, 80%면 파격적인 가격인데 어떤 브랜드들이 있었습니까? 네, 소녀시대와 포미닛을 협찬하는 에이스 이콜 YG, 수인, 커스토미 등의 51개 브랜드들입니다. 일부 소비자분들께는 좀 생소한 이름도 있을 텐데요.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신진 디자이너들 제품으로 이미 많은 매니아층이 형성된 브랜드들입니다. 이 행사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서울 패션 창작 스튜디오 한소원 팀장에게 들어봤습니다.
기본적인 취지는 우선 저희 서울 패션 창작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를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하는 사업 중에 하나고요. 이제 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즌이 지나고 나면 재고 상품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고 소진을 목적으로 저희가 이 행사를 기획을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매장에서 판매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수수료를 25% 정도 이상 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수수료를 이제 제외하고 이제 소비자의 반응도 좀 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더 많은 소비자한테 브랜드를 알리는 기회를 제공해 드리기도 하고요. 이제 그런 가격적인 측면에서 흥미를 느끼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으시고요. 신진 디자이너 브랜드가 가지는 신선하고 참신한 그런 감각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흥미를 느끼신 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디자인에 더 흥미를 느끼셔서 구매를 많이 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지금 봄, 여름 상품 위주이기 때문에 약간 뭐 티셔츠나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있고요. 뭐 원피스나 그런 거 굉장히 많이 있고요. 디자이너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 백화점이나 그런 곳에서 많이 보실 수 없는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을 즐기실 수 있는 분들이 오시면 좀 더 좋은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많이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판매 제품 가격대는 어떻습니까? 네, 티셔츠들은 10,000원부터 시작하고요. 클러치와 가방류는 2, 3만 원대에, 아우터 제품도 저렴하게는 3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대 안쪽으로 사실 수 있었습니다. 네, 아까 재고 판매라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재고 물품을 또 좋은 곳에 사용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판매 행사 종료 후에는요, 희망하는 디자이너에 한해서 남은 제품을 서울시 희망 온돌 사업에 기부한다고 합니다. 기부된 옷들은 저소득 시설에 전달이 되는데요. 지난번 행사 때는 청소년 단체에 기부를 했는데 이 젊은 감각의 옷들이어서 그런지 청소년들 반응이 너무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번에 시민들 반응 어떻습니까? 네, 행사를 미리 알아보고 일부러 걸음하신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반응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특히 가격 대비 품질이 좋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셨는데요. 시민 여러분들 반응 함께 들어보시죠. 성북구에서 왔어요. 치마랑 위에 탑 세트 하나랑 그냥 무지 티셔츠 하나에 4-5개 샀는데 한 10만 원? 가디건 하나랑 티 하나요? 5만 원 정도요. 되게 싸게 샀죠. 평소 보던 옷들하고도 많이 다르고 종류도 많아서 좋았어요. 그러니까 신진 디자이너 분들 브랜드가 되게 많은데 되게 저렴한 가격에 많은 제품이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고 다시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소매 티요. 17,000원.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가격 대비 싼 것 같아서 그래서 샀어요. 바지 샀어요. 글쎄 소재가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도 이용해봤는데 소재가 가격 대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싸고 좋은 제품을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매번 기사 찾아보고 오게 되는 것 같아요. 한번 오니까. 패션 디자인과 학생입니다. 네, 이런 기회가 계속 있으면 좋겠고 이런 디자인을 제가 또 공부해야죠. 이 베이지색 코트 둘 중에 고민하고 있어요. 이게 10만 원이고 이게 11만 4천 원인가? 굉장히 저렴하고 싸고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패션 공부하는데 볼 게 많다 그래서 왔어요. 다양한 옷들 많고 패턴도 되게 디자인 다양한 게 많아서 좋은 것 같아요. 다 볼 게 많으니까. 네,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젊은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젊은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 패션에 관심이 많고 또 브랜드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분들이 오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만족스러운 제품을 찾지는 못하신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 제품들이다 보니까 기본적인 디자인보다는 약간 실험적인 디자인을 많이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어머님들 중에는 이런 옷들이 조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함께 들어보시죠. 신문 광고 보고 왔습니다. 대중적인 디자인은 아닌데 굉장히 특이하고 개성 있는 디자이너들이 만들어서 그런지 특색 있게 입기에 좋은 디자인인 것 같아요. 비싼 것도 있지만 그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고 왜냐하면 디자이너들이 그렇게 아주 고심하면서 만든 것들이니까. 근데 약간 스크래치 따거나 그런 건 더 저렴한 것 같아요. 딸이랑 왔는데 이제 연령별로도 다 있는 것 같고. 싼 거 샀어요. 10,000원짜리. 독특하긴 한데 제가 입기에는 부담스러워요. 사람의 취향이 다 다르니까 그걸 제가 어떻게 어떻다고 얘기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제가 원하는 방향이 없으니까 쭉 보고 있어요. 아니 서울 톡톡에서 봤는데 취지가 좋은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이게 열리고 또 어떠한 옷들이 나와 있나 또 물건들은 어떤 게 나왔나 또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와봤는데 보니까는 뭐 젊은 사람들은 자기 취향대로 잘 골라서 구매하시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좀 특이하긴 특이한데요.
좀 망설여요. 네, 좀 특이해서. 전 주부니까 주부들이 입기 좀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디자인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특이하긴 특이해요. 그래서 좀 옷 고르기가 조금. 네, 디자이너들이 소속된 서울 패션 창작 스튜디오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패션 창작 스튜디오는요, 서울시에서 신진 디자이너를 양성하기 위해서 조성한 시설인데, 사무실도 무료로 제공하고 또 창작 활동비도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진소정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던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U+ LTE는 오늘부터 100% LTE가 아니면 절대 요금을 받지 않겠습니다. 3G 없는 100% LTE, U+ LTE. LTE 지원 단말 기준, 통화는 80만 기준.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던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 SK텔레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잠시 뒤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 DMZ를 아시나요? DMZ는 1953년 정전협정에 의해 성립된 군사적 비무장지대입니다. 정전 60년,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DMZ는 바람과 철새들이 쉬어가는 곳,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숨쉬는 곳이 됐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연 생태 보고 DMZ. 이제 경기도가 DMZ에서 생명을 가꾸고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DMZ 60년, 이제는 생명이다. 이 캠페인은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인순입니다. 저는 외국에 있는 딸과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곤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 있다 보면 가장 궁금한 게 우리나라 소식인 것 같아요. 신속한 뉴스와 다양한 정보,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까지 YTN 라디오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이제는 미국 LA에서도 100.3 HD2로 YTN 뉴스 FM을 들을 수 있다고 하니 더 기대가 됩니다. FM 94.5 YTN 뉴스 FM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제보다 더 아름답고 괜찮은 오늘을 살아봐요. 그때와 함께 지금 열어가는 수도권 투데이. 네,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에는 먹기만 해도 피부가 좋아하는 피부 보양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또 무엇에 대하여 오늘은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어떻게 책을 읽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관련해서 의견 주실 분은 샵 0945번으로 문자 주시거나 02-771국에 0945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식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알고 먹는 식품 이야기 시간입니다. 기온이 높은 여름철에는 얼굴에도 열이 많아져서 피부 트러블이 잘 생긴다고 하는데요. 과연 피부에 좋은 음식은 어떤 게 있는지 박태균 중앙일보 식품의학 전문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온이 올라가면 피부가 괴롭다면서요? 예, 체온이 상승하게 되면 이를 식히기 위해서 피부에 평소보다 혈액이 좀 많이 몰리게 됩니다. 네. 한 20-30% 많이 몰리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내부 장기는 차갑고 피부는 뜨거운 상태가 되는 거죠. 네. 피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피지 분비가 늘어나서 여드름이 잘 생긴다 그런 얘기도 있고요. 네. 습진이라든가 농가진 같은 피부 트러블 발생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네. 따라서 여름에는 피부도 보양식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여름에 피부를 건강하게 하는 피부 보양식이 따로 있습니까? 예, 가장 대표적인 게 토마토 또는 방울토마토 이런 걸 이제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토마토의 붉은 색소 성분이 라이코펜이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피부를 윤택하게 지켜줍니다. 실제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은 피부에 라이코펜 성분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매끈한 피부를 지녔다고 얘기합니다. 예. 또 이 라이코펜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햇볕에 심하게 걸리는 정도가 좀 완화된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제시되어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라이코펜을 보충제로 섭취한 사람에게는 별 효과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예. 일반적으로 이 라이코펜은 토마토라든가 방울토마토 외에도 자몽이라든가 당근, 수박 이게 좀 속이 좀 붉은 식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 두부와 두유 같은 콩 식품도 피부 건강에 좋다고요. 예, 두부나 두유 같은 데는 그 아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 이게 굉장히 피부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실험 동물에서 그 햇볕에 자외선이 이제 노출되더라도 예. 그 두부나든가 두유 같은 그 아이소플라본 성분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주름도 적고 피부가 좀 매끄러운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 이유를 그 아이소플라본이 우리 몸의 그 피부에서 아주 중요한 성분이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이 있잖아요. 예. 이 콜라겐의 파괴를 막아주기 때문이라고 부의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등푸른 생선도 피부 보양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습니까? 예, 뭐 등푸른 생선은 이것저것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참치라든가 연어, 정어리, 뭐 고등어 이런 것들이 이제 등푸른 생선인데 예. 여름에는 또 정갱이도 많이 나오죠. 정갱이도 이제 등푸른 생선에 속합니다. 이 오메가3 지방이 풍부한 등푸른 생선은 피부 노화를 억제하고 피부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역시 오메가3 지방의 일종인 그 EPA라는 물질이 콜라겐의 파괴를 억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오메가3 지방은 뭐 피부뿐만 아니라 심장 건강에도 이롭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등푸른 생선을 여름에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는 드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그 기호식품 가운데에서도 피부 건강에 좋은 그런 식품이 있다고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커피와 코코아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초콜릿이 여드름을 일으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만 예.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예. 오히려 이제 코코아가 주 성분인 다크 초콜릿이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 이제 코코아 성분이 뭐 한 70-80% 이상 되고 맛이 보면 굉장히 쓰죠. 이런 것들은. 예. 이런 것들은 이제 피부 건강에 유익하다 하는 연구 결과가 많이 들어있는데 그 이유는 그 코코아에는 에피카테킨이라고 하는 항산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실제로 여성 한 20여 명에게 카테킨이 풍부한 그 코코아를 12주 정도 제공을 해봤더니 이들의 피부 감촉이 현저히 개선됐다 하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 이유는 그 에피카테킨이 혈액 소통을 늘려서 피부에 영양분과 산소가 좀 더 원활하게 공급된 덕분이라고 연구팀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허브 중에서도 피부 건강에 이로운 허브가 있다고요. 예, 그 서양 사람들은 우리 국내에는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은데 로즈힙이라고 하는 식물이 있습니다. 네. 이거를 이제 피부 건강에 이로운 허브로 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서양 들장미의 일종인 게장미의 열매로서 대개 8월 내지 9월 이때 열립니다. 여름철에 많이 열리게 되는데요. 열매는 이제 완두콩이라든가 유리구슬만 한데 이 속에는 그 피부를 윤택하게 하는 비타민 C뿐만 아니라 감마 리놀렌산이 아주 풍부하게 됩니다. 네. 특히 감마 리놀렌산은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피부를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피부에 아주 좋은 비타민 C가 그 별명이 비타민 C 폭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네,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로즈잎이 이제 그 좀 이롭다는 얘기고 특히 이제 차로 만들어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아이스티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여름철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과일, 여름에 특히 과일이 풍부합니다만은 과일 중에도 피부 건강에 좋은 과일이 있겠죠? 예, 그 권한다면 복숭아를 권하고 싶습니다. 네. 동의보감에도요. 여성이 복숭아를 먹으면 안색이 좋아지고 피부가 고와져서 미인이 된다. 그렇게 이제 기술이 돼 있습니다. 그 한방에서도 그 복숭아가 뾰루지라든가 여드름 같은 그 피부 트러블 개선에 효과적인 과일로 치고 있는데요. 네. 그 이유는 복숭아에도 카테킨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떫은 성분인데요. 네. 이 카테킨 성분뿐만 아니라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모공을 축소하기 때문에 여름에 생기기 쉬운 습진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복숭아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복숭아 대신에 자두라든가 수박 같은 다른 여름 과일을 즐기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버섯 중에도 그 네네. 표고버섯 경우에는 피부에 좀 이롭다고요. 예, 표고버섯이 이제 여름 피부의 보약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이유는 염증 완화를 돕는 아미노산인 타텐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토피라든가 여드름 같은 염증성 피부 질환에 아주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타텐이는 신진대사를 원활히 하고 혈관 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 때문에 피부의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줍니다. 네. 또 말린 표고버섯에는 비타민 D하고 이 비타민의 생성을 도와주는 에르고스테인이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골밀도가 떨어지기 쉬운 피부병의 일종이죠. 건선 환자에게도 권할 만합니다. 이 비타민 D가 칼슘의 체내 흡수를 도와서 뼈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열대 과일도 피부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열대 과일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두리안이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네. 이 두리안이라고 하는 그 열대 과일은 별명이 먹는 영양 크림입니다. 예. 근데 여기 요즘에는 뭐 가판대에서 가끔 팔리는 거 봤는데요. 예. 사람 머리 크기만한 굉장히 큰 과일이잖아요. 예. 그 표면이 고순도치를 연상시킬 만큼 예. 수많은 가시가 나 있습니다. 이 두리안이란 그 과일명 자체도 예. 의미가 가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 동남아에서는 과일의 왕이라고 이렇게 통하는데요. 예. 열량이 매우 높고 당질이 아주 풍부한 그런 과일입니다. 또 칼륨이라든가 비타민 C, 또 엽산, 판포테산 같은 각종 영양소가 아주 골고루 들어 있습니다. 네. 그 두리안을 즐겨 먹게 되면 피부에 산소라든가 영양분이 잘 전달돼서 잔주름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특히 아까 그 피부 건강에 좋다는 비타민 C도 바나나에 한 3배 정도 들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두리안은 결정적인 단점이 있죠? 예. 두리안의 그 비율가 재미있는 비유가 있습니다. 맛은 천국인데 향기는 지옥은 향기다. 지옥의 향기를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정말 그 냄새가 아주 지독하거든요. 예. 그 생과를 먹기가 힘들면은 두리안 아이스크림이라든가 잼을 만들어 섭취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네. 두리안 잼을 판매를 합니까? 네, 우리나라에서는 잘 못 봤는데요. 예. 외국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끝으로 생선 중에 쑥임이라는 생선이 피부에 좋다고 하는데 시간상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쑥임이라고 하는 생선은 그 영어명이 쏘는 악마라 이런 뜻입니다. 예. 악마처럼 외양은 흉측하고 무섭지만 예. 육지의 맛이라든가 향은 보호를 연상시키는 그런 예. 생선인데요. 이게 염증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인 판토텐산이라는 게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예. 피부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중앙일보 박태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중년의 신사 아서킵스에게는 떨쳐버리고 싶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젊은 변호사 시절 그는 죽은 여인의 유서를 정리하기 위해 외딴 마을의 텅 빈 저택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는 검은 옷을 입은 여자를 만나게 되고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관객들은 서서히 무대 안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무대를 채우는 사람은 단 2명이지만 기습적인 안개 속 흐느끼는 바람 소리가 단순히 빛과 소리만으로 빚어내는 음습한 분위기로 관객들을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대치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는데요. 오이디푸스의 작가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포는 항상 모르는 것으로부터 일어난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것을 상상하는 공포. 우먼 인 블랙 투데이 컬처 TV였습니다. 하하, 이것이 궁금하세요? 무엇에 대하여에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지금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세요. 샵 0945번 50원의 유료 문자나 서울 전화 02-771-0945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알려드립니다. 네, 무엇에 대하여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괴테와 평생 현역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괴테의 독서법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김정원 작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제는 괴테의 독서법인데
과연 괴테의 인생에 있어서 독서는 어떤 의미일까요? 괴테가 83세까지 생을 살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독서에 대해서. 난 지금까지 80년 동안 독서를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된 독서를 알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뭐 이렇게 책을 몇천 권 읽은 사람이 혹은 저같이 책 몇 권 쓴 작가들이 되게 쉽게 독서법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그게 좀 안 맞는 것 같고 독서에 대해 얘기하려면 괴테 정도는 돼야지 독서법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괴테의 독서법을 안다는 거는 제가 스시 초밥을 되게 좋아하는데 거의 몇천만 원짜리 초밥을 먹는 그런 그 즐거움이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괴테 독서법을 알게 된다면. 그렇군요. 사실 괴테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아주 특이한 방법으로 독서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영향이 컸겠죠? 예, 그렇습니다. 괴테는 어릴 때부터 보통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이렇게 독서를 하잖아요. 이렇게 1부터 10까지 그냥 읽어주잖아요. 근데 마무리 지어주는데 괴테는 1, 2 하면 괴테가 3, 4, 어머니가 4, 5, 6, 7 하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어요. 괴테랑 같이. 그렇게 나가면서 괴테는 상상력을 얻게 된 거죠. 근데 저는 그게 좀 뭔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게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상상력을 기르기 위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거의 인간이 되는 과정인데 괴테는 어릴 때 폭력을 받으면 더 센 폭력으로 사람을 제압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런 되게 엄청난 얘기를 했었는데 괴테가 누군가 자기를 괴롭히니까 괴테가 그 친구한테 앞으로 조금이라도 나를 모욕하는 일이 있으면 어떤 녀석이든 목을 졸라 죽이진 않겠지만 누나를 뽑고 귀를 찢어 죽겠다. 이렇게 엄청난 얘기를 할 정도로 인성은 아직 덜 갖춰진 책을 읽으면 인성도 갖춰져야 되는데 상상력만 있는 그 반쪽짜리 인간이었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괴테에게 준 독서법을 완전히 다 100% 좋다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죠. 네, 그렇죠. 네. 우리나라 경우에도 만약에 상상력을 키워준다고 부모님이 읽다가 좀 의견을 물어보거나 그러면 좀 조바심하는 어린이들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뭐 그게 또 읽어주고 상상하고 이게 전부가 아니고 듣는 아이들이 직접 생활에서 사색을 하고 생각을 해서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인생의 언어로 만들어야지 정말 독서가 힘을 발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어떤 독서법이 괴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줬을까요? 괴테는 80년 동안 책을 읽으면서 이런 자기만의 철학이 있었어요. 1번은 완성이 아니라 지필의 기쁨을 알고 있는 작가의 책을 선택하라. 그리고 두 번째, 돈이 아니라 독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한 작가의 책을 선택하라. 그 마지막으로 작가의 문체가 곧 작가의 삶이다. 그래서 어떠냐면 보통 책 작가들 보면 베스트셀러 만드는 공식이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 되는데 그 안에 내용을 다 끼워 넣는 거죠. 근데 이런 게 아니고 목적을 두지 않고 그 과정의 즐거움을 느낀 작가의 그 진정한 독자의 사랑하는 마음, 그걸 알고 있는 작가의 책을 선택하라. 왜냐하면 그의 글이 그의 곧 삶이니까 그의 삶을 배우는 거니까 좀 이렇게 뭐 수준 이하의 삶을 배울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좀 평균 이상의 상을 배우려면 그런 작가의 책을 선택하는 그 안목이 되게 필요하겠죠. 그렇다면 그 지필의 기쁨을 알고 있는 작가의 책을 선택하라. 근데 지필의 기쁨을 알고 있는 작가를 우리 일반인들이 알아낸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 지필의 기쁨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책을 고르기 위해서는 그 책의 내용보다도 그 책 내용을 쓴 작가가 지금 책 내용도 살고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 살고 있는지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봉사도 하고 있는지 그 실생활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좀 관찰해보고 정말 작가를 사랑할 수 있게 되면 그때 그 작가의 책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책을 사기 전에 작가부터 작가부터 먼저 검색을 해서 자세하게 알아봐야 되겠군요. 잘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우리 같은 그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은 괴테처럼 독서를 할 수 있을까 궁금하기도 한데요. 일단 괴테는 굉장히 귀족은 아니었지만 좀 잘 사는 집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도 괴테 하우스를 가보면 엄청나게 의리의리한데 유독 괴테가 읽은 책 장소는 의자가 되게 불편해요. 괴테는 푹신한 데 앉아서 책을 읽으면 마음이 좀 해이해진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정자세로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책을 읽었어요. 불편하게. 저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거의 지하철을 타면 가장 불편한 데 가서 거의 앉지 않고 서서 꼿꼿이 서서 책을 읽다가 내려야 할 정류장을 지나치기도 해요. 한 바퀴 2호선 한 바퀴 돌기도 하고 보통 졸다가 돌긴 하는데 책 읽다가 돌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로 이렇게 집중하는 그 마음을 일단 마음가짐을 가진 다음에는 또 5가지 방법이 있어요. 일단 책장을 넘기면서 우리 영혼의 책장도 넘겨라. 그리고 두 번째
큰 결과가 나타나는 곳에는 늘 그 바탕에 원인이 잠재해 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항상 굉장히 읽으면 놀랄 수밖에 없는 책을 읽어라. 이런 말이에요. 괴테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의 뭐 위대한 옛사람과 교류하고 싶다는 욕구야말로 정말 빼어난 소질이 있다는 것이다. 그거야말로 독서에 굉장히 독서법을 알고 있는 소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3번 고귀한 교양을 가진 작가의 책을 반복해서 읽어라. 괴테는 몰리에르라는 작가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100년 전에 태어난 인물인데 괴테는 매년 그 작가의 책을 똑같은 책을 매년 읽었어요. 매년 읽으면서 괴테는 귀족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의 정신의 귀족이 되기 위해서 그 책을 읽으면서 자기 교양을 좀 고양시킨 거예요. 그 네 번째는 최고 수준의 잡지를 정기적으로 읽어라. 여기는 뭐냐면 뭐 최고 수준의 잡지는 당연히 최고 수준의 세계적인 석학들이 나와서 기고를 하잖아요. 그 사람의 글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글에서 삶에서 그걸 모두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괴테는 굉장히 그가 살고 있는 바이마르에서 인기가 많았지만 마찬가지로 싫어하는 사람도 되게 많았어요. 괴테를. 근데 괴테는 그거에서 신경질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몰리에르의 책을 읽으면서 그 최고 수준 잡지를 읽으면서 그 석학들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싫어하는 사람을 지혜롭게 이렇게 미워하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나 이렇게 그런 방법을 배웠고 그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5번째는 생활과 독서를 조화시켜라. 이거는 요즘에는 굉장히 뭐 경쟁적으로 독서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냥 글자만 읽는 거죠. 책을 읽는 게 아니고 의미를 읽는 게 아니고 그래서 괴테는 책에만 의지하면 일정 수준 이하의 것만을 배울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읽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행동이고 자신의 직접 경험하고 얻어낸 지식만이 자신의 것이라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디에서든 뭐든지 관찰하고 스스로 연구하면서 사색하고 그리고 삶과 독서를 조화시키는 게 관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얘기를 쭉 들었습니다만은 그 일반인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딱딱한 의자에 앉기보다 진짜 좀 푹신푹신하고 편한 의자에 앉아서 책 읽기를 더 선호하잖아요. 그렇죠. 편안하니까. 근데 의외로 딱딱한 의자에 앉는 게 더 독서할 땐 좋군요. 네. 그때는 그렇게 방법을 택했고 보통 편안한 의자에 앉으면 잠이 오잖아요. 자게 되겠죠. 그렇긴 하죠. 그리고 그 몰리에르의 책을 매년 읽었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뜻밖인데. 네. 그렇죠. 매년 같은 책을 한 번씩 계속 읽었다는 얘기군요. 매년 같은 책을 읽었지만 아마 매년 받는 느낌은 매년 달랐을 거예요. 자기가 읽으면서 성장해 있고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같은 책을 읽어도 매년 읽을 때마다 다른 느낌이 온다는 걸 아마 독자 여러분도 해보면 그걸 직접 알 수 있을 겁니다. 그 몰리에르의 책을 프랑스의 몰리에르 책 그렇죠. 그 자꾸 대표에서 읽은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괴테가 귀족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잘 사는 집이었지만 그래서 귀족이 되길 되게 염원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뭐 명예는 얻었지만 귀족은 될 수 없잖아요. 그 지위상. 그래서 지적으로라도 자기가 좀 더 고귀한 인격을 닦고 싶어서 그래서 매년 그렇게 몰리에르 책을 편입한 것 같습니다. 그 최고 수준의 잡지를 정기적으로 읽어라 하는 부분도 있는데 요즘 보면은 왜 잡지가 그렇게 호황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 맞죠. 오히려 잡지 있죠. 문단 잡지도 많고 또 그 지금 나온 잡지 중에서도 최고 수준의 잡지라고 그러면은 어떤 잡지일까?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 최고 수준의 잡지를 선택하는 방법 요령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그냥 한번 읽고 버리는 그런 건 말고 좀 자기 직업과 관련된 것들, 자기가 직업마다 다 잡지가 있잖아요. 거기서 최고의 잡지 같은 걸 골라서 일단 읽고 읽는 것보다 중요한 게 아까 말했지만 그 사람 쓴 사람, 기고한 사람의 삶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읽고 나서 한번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서 찾아가서 만나고 싶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이야기를 해서 그 책 기고한 거에 대한 내용을 다시 또 이렇게 토론해 보는 것 이런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 또는 전공 분야의 잡지 중에서 선택하는 게 좋겠군요. 네.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거는 5가지 이전에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에요. 제가 이여령 박사하고도 가끔 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결국 아무것도 몰랐던 것이었다. 이제서야 사랑을 알고 나서 모든 게 다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결국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모할 정도로 저자를 사랑해야지 참 무모할 정도의 지식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괴테에 대해서 쭉 말씀해 주시고 계신데 다음 주에는 어떤 이야기들을 살펴볼 수 있을까요? 다음 주에는 괴테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활동을 했고 뭐 정치인으로서도 되게 입지전적한 기록을 남겼는데 어떻게 하면 보통 사람들이 10번은 살아야 할 수 있는 삶을 한 번에 다 이뤄냈잖아 성과를. 그래서 괴테가 어떻게 삶을 통해 시간 관리를 했고 또 시간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괴테의 시간 관리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김종원 작가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김우성, 기술감독 김동철, 구성작가 최유미, 진행의 유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늦은 밤 청소기 소리. 밤사이 당신 집에 쌓인 먼지가 사라진 만큼 이웃집의 층간소음 스트레스는 쌓여갑니다. 밤에는 청소기도 쉬게 해주세요. 일상 속 지켜야 할 층간소음 에티켓. 하나, 실내에선 사뿐사뿐 뛰는 아이에겐 주의를. 둘, 청소기나 세탁기 사용은 밤 10시 이전에. 셋, 늦은 시간엔 TV 볼륨 줄이기. 넷, 피아노 연주는 낮에. 다섯, 애완견 짖지 않게 하기. 층간소음 없는 대한민국 만들기. 국토부와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함께합니다. 2013 가요계 최대 이슈.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전설 가왕 조용필. 그가 돌아온다. 음악으로 대중의 정서와 공감을 이루며 함께 호흡하는 무대 위의 거인 조용필. 2013년 하반기 최고의 공연. 조용필 전국 투어 콘서트 헬로가 순천, 울산, 수원, 일산, 광주, 창원에서 펼쳐집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1544-1555